안녕하십니까. 빌딩의 신 박주현입니다. 꼬마 빌딩 시장 임대 수익률 시대는 지났다라고 이제 제목을 저렇게 오늘 정했는데, 일반적인 상가 투자나 이렇게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은 임대 수익률이 중요하세요. 매매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빌딩 시장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꼬마 빌딩 거래량이 하락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세요. 뭐 금리 인상 부분도 있고 경기 침체, 공급, 물류 대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거래량이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꼬마 빌딩에 투자하실 만한 쉬었다 가는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급격하게 하락했다라기보다는 최근 3년간 꼬마 빌딩에 투자하실 만한 투자자분들이 거의 한 번씩은 투자를 어느 정도는 이미 한 번 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한 6개월, 2022년 하반기 정도 돼야 다시 이제 그게 선순환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겠나라고 또 판단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다른 시각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 18년 하반기부터 19년, 20년, 21년까지 꼬마 빌딩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빌딩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이제 정체기에 좀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가 되면 꼬마 빌딩 투자하셨던 분들이 3년차 내지 4년차가 도래하시는 분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손바뀜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꼬마 빌딩 하락 이유 중에 지금 사회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 2021년 1월 4월이니까 1년 한 3개월 전 현황입니다. 언론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임대인들이 이런 공실이 많아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는 기사들이 연일 나왔습니다. 연일 나와서 소상공인들도 많이 힘들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또 낮춰주는 그런 시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웠던 시기에 꼬마 빌딩 시장은 화랑이었습니다. 역설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임대가 지금 많고 공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꼬마 빌딩 시장은 물건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그렇게 화랑이었어요. 그러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꼬마 빌딩 시장은 진짜 임대 수익률이 빌딩 가격을 결정하느냐?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요인이 금리가 낮고 예를 들면 수익률이 낮아서 거래량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딩 시장에, 꼬마 빌딩 시장의 수익률은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거래 가격을 책정하고 또 가치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이 수익률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여러분들이 빌딩 투자를 하실 때 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빌딩 투자하실 때 수익률로만 건물 매수하는 시대는 일단 지났습니다. 현재 지금 강남에 여러분들 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실 때 강남 꼬마 빌딩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강남에 빌딩 투자하셔서 수익률은 2% 미만입니다. 대부분 요즘에. 현재 상태에 있는 그대로 사신다고 하시면 은행 이자도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시세 차익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인데, 그러기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이 어렵고 또 리스크가 많죠. 그래서 이 보유하고 계신 기간에는 내 자본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수익률로만 건물 매수하는 시대는 끝났다. 건물 가치를 상승시키는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은, 서울 시내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지금 건물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빌딩 투자를 하셔야 성공적인 빌딩 투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꼬마 빌딩을 매수하실 때도 분명히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이제는 예전에도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 꼬마 빌딩 매수하실 때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꼬마 빌딩 투자를 좀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그 방법이 뭐 밸류업하고 밸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 공사,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 있는 거를 밸류업을 해서 그 건물 가치를 높이고 또 그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빌딩 투자를 하시는 전략을 많이들 뭐 다른 언론이나 이런 그 부동산 투자 매체들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빌딩 리모델링에서 밸류업 하게 되면 기존의 수익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조그만 건물, 꼬마 빌딩에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와서 수익률 1.7%인 건물이 예를 들어 한 4% 정도까지 이 부분이 일부 증축한 부분입니다. 신축이 아닙니다. 수익률 4%대 그 건물로 밸류업을 하게 되면 건물의 가치는 여러분들 이제 사신 가격에 거의 한 40% 이상 상승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셔요. 이분이 처음에 사실 때 뭐 한 49억 정도 사셔서 지금 밸류업 작업을 하고 계신데 전체 이제 투입비 정도 하시면 64억 정도 들어가세요. 임대 수익률도 지금 이제 레버리지 사용하신 분입니다. 레버리지 사용하셔서 임대 수익률이 약 20% 정도 현재 이거는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느 정도에 매각할 수 있느냐? 83억 정도 현재는 매매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들고 계시면 주가 상승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수익률은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여러분들도 투자할 때 사전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능한 건물인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런 부분은 별도로 그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되겠죠. 이게 뭐 일반인들이 판단하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세요. 리모델링을 뭐 할 수 있는 건물을 찾는 팁이라고 이제 저희가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모든 건물이 리모델링 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지금 사용하던 건물을 좀 고쳐서 쓴다고 해도 밸류업이 안 되는 건물도 많이 있어요. 자, 첫째, 여러분들이 저거 1990년대 후반, 95년, 96년 요때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이제 그 경제 사정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 IMF도 있었고 경제 사정이 좋지도 않고 그때만 해도 이제 건설 경기를 좀 활성화시킨다 해서 건설 투자를 많이 했던 시기인데 지금의 2종 일반 주거 지역,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줬던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지어놓은 건물들은 서울 시내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200%, 그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 정도가 서울 시내 지금 법정 용적률입니다. 물론 법 기준에는 150에서 뭐 250, 200에서 300%는 돼 있어요. 근데 서울시 조례 그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지어진 건물 중에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보시는 건물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 중에 360% 건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약 400% 지금 준주거지역 용적률로 지어진 건물도 있다. 그러면 이런 건물은 신축을 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 새로 지으시면 이거보다 건물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법정 용적률 이상으로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시면 수익률을 크게 올리실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신축이나 이거보다는 리모델링을 선택했던 건물인데 기존의 건물 중에 이게 지구 단위에 묶여 있어서 이건 신축이 좀 어려운 건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 지금 상권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만 해서 임차인이 쓰고 싶은 건물로만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 건물은 가치를 배가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실제 진행하는 건물입니다. 건물 가치는 그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약 30%에서 40% 정도 건물 가치가 상승했다. 임대 수익률도 당연히 많이 올랐겠죠. 입지별로, 건물별로 다 그 이제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런 거는 전문가하고 상담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전문적인 그 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가미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담을 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번이죠.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건물이 아주 좋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서울 시내는 주차장이 절대 부족합니다. 최근에 뭐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뭐 그 김희애 씨 같은 경우에 강남에 주차장 건물 사셔서 많은 수익률
를 내신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다 보니까 뭐 차량이 없는 데가 없죠. 홍콩처럼 주차장 한 대 주차하는 그 주차장 가격이 1억 원 시대가 곧 오지 않겠냐. 서울 시내가 주차 대란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주차장법은 계속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건물 지으실 때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된 건물이 이제부터는 수익률도 많이 올릴 수 있다. 여러분들 꼬마 빌딩 변곡점은 이미 진행 중이고 신축, 구축, 임대료는 최소 30% 이상 수익이 난다. 그래서 밸류업을 통한 차별화 전략은 필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꼬마 빌딩 투자의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지금 투자해서 뭐 금리가 오르니까 투자가 수요가 좀 위축됐다.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미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반 주택 투자하시는 분들하고는 다르세요. 다른 투자 이 방향이나 투자 방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분들은 한번 이렇게 이제 매입이 끝나신 상태고, 이 변곡점이 시간이 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이미 3, 4년 차 투자하셨던 분들, 시세 차익을 거두셔서 이제 다시 갈아타셔야 되는 분들이 다시 들어오실 겁니다. 언제?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 들어옵니다. 지금이 사실은 빌딩 투자 시점일 수도 있다. 제가 이게 빌딩 투자를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빌딩 투자에도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이 그 사이클에서 변곡점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에 빌딩 투자를 하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 인구 중에 뭐 한 2, 3%가 되지 않으세요. 대부분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한 번쯤 이제 갈아타셔야 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새로운 빌딩 투자의 변곡점이 만들어질 거다. 언론상에서 꼬마 빌딩 그 거래량이 줄고 이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2022년부터 부동산 시장은 차별화 시장이다. 오르는 데는 오르고 또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역은 따로 있다. 근데 빌딩 투자는 뭐 조정을 받는 시기는 아니다. 단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투자자들이나 또 그 수요가 지금 잠시 정체기에 들어가 있는 시기지 이게 지금 하락세로 접어든 시기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는, 또 그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반기부터는 우리 신도시도 그렇지만 뭐 그 도로공사 쪽에 그 토지보상금들이 또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코로나 지원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금이 풀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일정 부분은 또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효과도 있고, 특히나 지금 부동산 시장 외에 있는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기타 펀드 시장들이 워낙 금융권의 시장, 그 투자 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선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부터는 좀 더 부동산 시장 투자가 좀 많아지지 않겠나. 부동산 자산, 그러니까 금융자산 대기자금이 오히려 20% 정도 늘었습니다. 금융자산에 투자했던 분들이 지금 그 현금 자산으로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산이 아마도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일정 부분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또 꼬마 빌딩 시장도 조금 더 거래량을 또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또 제2차 상승기에 접어들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